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이오스 에너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티커 심볼로는 EOSE 이렇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5.38달러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네, 최근 변동성이 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이 EOS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무 상태는 물론이고 기술적인 주가 흐름, 그리고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들. 네, 그리고 산업 환경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잘 조합하고 또 분석해서 EOS라는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뭘까,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꼼꼼히 짚어봐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야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EOS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요약을 좀 해보죠. Executive Summary라고 할 수 있겠는데 EOS, 이 회사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솔루션 분야에서 특히 아연 기반 배터리 기술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와 또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시대적인 흐름이죠. 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특히 이제 에너지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저희가 보통 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라고 부르는데요. 이 LDES 시장에서 아주 유망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LDES, 장시간 에너지 저장. 이게 왜 중요한가요? 기존 배터리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발전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맞아요. 해가 없거나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을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생산될 때 전기를 많이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밤이나 바람 안 부는 날에도 꾸준히 전력을 공급해야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들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저장하는 단주기 저장에 주로 쓰였다면 LDES는 10시간 이상, 길게는 며칠까지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시대로 갈수록 이 LDES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EOS가 바로 그 LDES 시장을 겨냥해서 아연 기반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연 배터리가 그럼 기존의 대세인 리튬이온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안전성하고 비용 효율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끔 화재 위험성 때문에 이슈가 되곤 하잖아요. 네, 뉴스에서 종종 보이죠? ESS 설비 화재 같은 거요. 네, 근데 이 아연 배터리는 물 기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원료인 아연이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희소 광물에 비해서 훨씬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오, 안전하고 싸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지원도 아주 강력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네, IRA.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 많이 주는 거요? 맞습니다. EOS가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RA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또 AES나 쉘, 내셔널 그리드 같은 정말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들하고 이미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거죠. 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혁신적인 기술에 정부 지원에 대기업 고객까지 확보하고.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익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도 많이 하고 매출도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매출은 느는데 이익이 안 난다. 네, 오히려 매출 원가가 매출보다 더 커서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 생산 효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라는 거죠. 이걸 보통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럼 현금 흐름도 당연히 안 좋겠네요. 계속 돈이 나가는 구조니까. 정확합니다. 현금 소모율이 상당히 높아서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성장 초기 기업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EOS의 경우는 그 정도가 좀 심각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성장통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실험실 수준에서 성공시키는 것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또 비용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양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차질이라든지 품질 관리 이슈 같은 운영상의 리스크, 이런 것들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런 이력도 있군요. 네. 그래서 현재 EOS 주가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 하면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명백한 실행 리스크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기회와 도전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상태나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말씀하신 대로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긴 해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1,045만 7천 달러.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8%나 증가한 수치라고요. 네, 거의 60% 가까이 성장했으니 성장세 자체는 정말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 환경 덕분이기도 하고 또 회사가 공격적으로 수주 활동을 벌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상당한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래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시성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수익성. 이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 가려진 아킬레스건이죠. 그렇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출 원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어치를 팔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 영업 손실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생산 라인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단위당 생산 비용을 낮추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쯤 이익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 R&D 비용이랑 설비 투자, CAPEX에도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성장을 위한 당연한 투자이긴 하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자금 조달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약 3억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천억 원이 넘는 꽤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3억 달러 이상이면 정말 큰 돈인데요.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겠네요. 네, 그렇죠.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는 이걸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부채도 좀 갚고 하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조달한 자금은 주로 어디에 쓰일 예정인가요? 회사 발표로는 주로 생산 능력 확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인 거죠. 생산 라인을 더 늘리고 효율화해서 단위당 생산 비용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특히 프로젝트 MAS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 내 제조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EOS의 핵심 프로젝트거든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MAS.
이름이 인상적이네요.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말씀하신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과연 이 투자금이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서 정말로 생산 비용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로 언제쯤 팔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실행력의 문제네요.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분기별 실적 보고서 같은 걸 통해서 EOCS가 제시했던 비용 절감 계획이나 수익성 개선 로드맵이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자금 조달했으니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성이라는 아주 큰 매력과 심각한 수익성 부재 및 현금 소모라는 리스크가 정말 극명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고성장주 투자의 전형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 즉 주가 차트나 관련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주가 흐름 자체는 의외로 꽤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네요. 네, 그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만 보면 불안한 점이 많은데 주가 자체는 최근 들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보통 주가의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5일, 20일 같은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50일, 200일 같은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모두 현재 주가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배열 상태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보통 강력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아,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도 상승 방향이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상대 강도 지수, RSI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매수되었는지, 과매수, 아니면 과도하게 매도되었는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입니다. RSI가 높으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전 가능성이 있고 낮으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나요? 네, 비슷합니다. 보통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 3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데요. EOS의 14일 기준 RSI가 최근 55에서 60일 사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55에서 60일이면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간 정도네요. 네, 그렇죠. 이건 아직 과열 상태는 아니면서도 상승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중립적이거나 혹은 소폭 강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MACD라는 지표도 많이 보는데요.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라고 부르죠. 이것도 주가의 추세와 모멘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현재 MACD 값이 양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MACD 선이 시그널 선보다 위에 있는 매수 신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는 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종합해보면 이동평균선, RSI, MACD 같은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대체로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전반적인 기술적 그림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기본적인 재무 상태는 그렇게 불안한데 기술적인 신호는 왜 이렇게 긍정적일까요? 시장은 뭘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주식의 어려운 점이자 또 매력적인 점일 수 있는데요. 시장은 현재의 재무 상태보다는 EOS가 가진 미래의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LDL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아이언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정부 지원 같은 긍정적인 내러티브에 더 무게를 두고 반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죠. 소위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일부 단기 보조 지표들, 예를 들어 스토캐스틱 RSI나
윌리엄스 %R 같은 지표들은 이미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상태일 수도 있다. 네, 이건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해서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장기 추세는 좋아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클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 EOS 주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높은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언제든 단기적인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특히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정리하면 중장기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단기 과열 신호와 높은 변동성 때문에 언제든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손절매 원칙 같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죠?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펀더멘털과 시장의 반응, 테크니컬을 살펴봤으니 이제 EOS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스폿 분석 결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진 강점, strength과 약점, weaknesses,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회, opportunities와 위협, threats, 이 네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EOS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폿 분석은 기업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죠. 그럼 먼저 EOS의 강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단연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적인 아연 기반 배터리 기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왜 강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네,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주 원료인 아연이 지구상에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리튬이나 코발트처럼 특정 국가에 의존하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희소광물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아, 원료 수급의 안정성.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재활용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강점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차별성이 EOS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외에 또 다른 강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미 확고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수주 잔고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AES, 내셔널 그리드, 쉘 같은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들이 EOS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그런 대기업들이 고객이라는 건 확실히 든든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IRA 같은 법안을 통해서 미국 내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EOS의 비용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혁신 기술, 든든한 고객사, 정부 지원, 이 세 가지가 EOS의 핵심 강점이군요. 그럼 반대로 약점, 위크니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아까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역시 수익성 부재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늘어도 돈을 벌지 못하면 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속적인 영업 손실과 그로 인한 현금 소모, 이게 가장 큰 문제군요. 네. 높은 초기 생산 비용 구조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이게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또 다른 약점은요? 기술 상용화 초기 단계라는 점 자체에서 오는 운영상의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수율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생산된 제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납품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영상의 불확실성은 초기 기술 기업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이긴 하지만 EOS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약점 요인입니다. 과거에도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특정 소수의 대형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몇몇 큰 고객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 네, 만약 그 핵심 고객 중 한 곳이라도 계약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EOS의 전체 실적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고객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살펴봤으니 이제 외부 환경 요인으로 넘어가 보죠. EOS에게 주어진 기회, 어퍼튜니티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회 요인은 뭐니 해도 EOS가 속해 있는 에너지 저장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2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블루오션 시장이죠. 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 파이도 커진다. 그렇죠. 특히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LDES, 즉 장시간 에너지 저장 기술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OS는 바로 이 LDES 시장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구조적인 기회 요인입니다. LDS 시장 선점 가능성,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미국 정부의 메이드 인 USA 정책 기조 강화입니다. EOS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기회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아직 LDS 시장은 절대적인 강자가 없는 초기 형성 단계입니다. 만약 EOS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 시장에서 표준 기술로서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면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 초기에 애플이나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요. 와, 시장 표준이 된다면 정말 엄청나겠네요. 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스트레스 요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치열한 기술 경쟁 환경입니다. EOS만 이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쟁사들이 많겠죠. 우선 기존의 강자인 리튬이온 배터리 진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면서 ESS, 나아가 LDS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기술이 워낙 오랫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나 생산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직 EOS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고요. 기존 강자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네, 그리고 EOS처럼 아예 새로운 기술로 LDS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경쟁자로 언급하고 있는 폼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폼에너지요? 거기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거기는 철과 공기를 이용하는 철 공기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EOS의 아연 배터리처럼 저렴한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매우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LDS 시장에서 EOS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철공기 배터리. 또 다른 신기술이군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네, 이런 직접적인 경쟁 기술 외에도 앞으로 EOS의 아연 기술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훨씬 뛰어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언젠가 등장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네, 기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EOS 기술의 장점 중 하나가 저렴한 아연을 사용한다는 것이지만 만약 예상치 못하게 아연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EOS의 원가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원자재 가격도 변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규제나 무역 정책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연 채굴이나 사용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던가 혹은 국제 무역 환경이 EOS에게 불리하게 바뀐다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수학 분석을 통해 보니 EOS가 정말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게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높은 파도를 헤치며 보물섬을 찾아가는 배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라는 강력한 순풍을 등지고 있지만 동시에 수익성 문제, 치열한 경쟁, 기술 상용화의 어려움이라는 만만치 않은 역풍과 암초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야말로 도전적인 항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순품 속 역풍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EOS가 항해하고 있는 이 바다, 즉 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시장의 성장 전망이 연평균 21.7%라고 했죠. 2034년까지 정말 놀라운 성장률인데요. 네, 이건 뭐 거의 모든 시장조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저장 기술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전력망에 연결되는 그리드 규모의 ESS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LDES, 장시간 에너지 저장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LDES 기술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LDES 시장은 전체 ESS 시장 성장률보다도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OS가 바로 이 급성장하는 LDES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LDES 시장에서 EOS 아연 기반 배터리 기술에 가지는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재 위험이 거의 없는 높은 안전성. 둘째,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특정 희소 광물에 의존하지 않고 풍부하고 저렴한 아연을 사용한다는 원료 수급의 안정성 및 비용 효율성. 셋째, 높은 재활용률로 인한 친환경성. 네, 안전하고 싸고 친환경적이다. 그렇죠. 이게 LDS 시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조건들과 잘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혹은 기술적인 도전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같은 크기나 무게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아,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같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더 큰 공간이나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설치 공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했을 때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하는 수명, 사이클 라이프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밀도와 수명 개선, 이게 기술적인 핵심 과제군요. 네, USA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경쟁 기술들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 개발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경쟁 환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기존의 강자, 리튬이온 배터리 진영이 있고 또 EOS처럼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는 포메너리 같은 회사들이 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이 예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회사들도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기술을 앞세워서 ESS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요. 폼에너지의 철공기 배터리 외에도 플로우 배터리, 플로우 배터리라든지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CAES, 양수 발전 등 다양한 LDS 기술들이 연구되거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경쟁하는 춘추전국 시대 같네요. 네, 아직 어떤 기술이 LGS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OS 입장에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기술 초격차 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밀도나 수명 같은 기술적 약점을 빠르게 개선해서 경쟁 기술들이 따라오기 힘든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젝트 어메이즈 같은 생산 능력 확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싸게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 리더십과 제조 경쟁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조합해서 EOS에 대한 최종적인 전망과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EOS는 정말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전형적인 성장주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험 요인도 크지만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큰 거죠.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메가 트렌드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아연 배터리라는 독자적인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네, 특히 LDS 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만약 EOS가 이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한다면 기업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죠. 최근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서 프로젝트 에이메이즈 같은 미국 내 제조 기반 강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요인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리스크 요인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화려한 성장 내러티브 이면에 숨어있는 그늘, 즉 상당한 리스크들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는 역시 아직까지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 네, 돈 버는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을 실험실에서 꺼내와서 실제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또 싸게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상의 리스크들, 예를 들어 생산 차질, 품질 문제, 원가 상승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여전히 불확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분기별 실적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만 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원가율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래서 영업손실 폭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아, 매출 총 이익률의 개선 추세가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주 잔고의 변화입니다. 신규 수주가 꾸준히 이어져서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지도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즉 수익성 개선 여부와 수주 잔고 증가 추세가 앞으로 EOS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질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 EOS 투자를 고려하실 때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역시 EOS가 생산 효율성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해서 마침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해소되는 거니까요. 네, 흑자 전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미 확보한 대규모 수주 물량들을 큰 문제 없이 제때 납품하면서 고객사들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형 계약들을 계속 따내는 거죠. 여기에 만약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인 진보, 예를 들어 에너지 밀도나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가는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말 껌 같은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에메이즈 같은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조달한 자금을 다 쏘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못 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재무적인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다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경쟁 환경까지 EOS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 리튬이온 베타일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거나 폼에너지 같은 경쟁 기술이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EOS가 LDS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 EOS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주가는 정말 큰 폭의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정말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EOS의 투자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LDS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또 EOS가 가진 아연 배터리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라면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겪고 있는 성장통을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지켜볼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명백한 리스크 요인들, 즉 재무적인 불안정성과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미래 유망 기술이니까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감내 가능한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네, 투자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를 결정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사의 진행 상황을 팔로우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 네, 회사가 약속했던 생산 비용 절감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고 있는지, 수익성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신규 수주는 꾸준히 들어오는지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나 관련 뉴스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EOS의 미래는 결국 그들의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비중을 조절하며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의 실행력을 검증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네, 오늘 이오스 에너지 엔터프라이즈, EOS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아연 배터리 기술이라는 정말 빛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은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고 또 수많은 운영상의 과제들을 넘어서야 하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기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EOS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또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EOS와 같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제품의 혁신을 상용화하고 또 그걸 대규모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과는 어떤 본질적으로 다른 어려움과 또 기회를 가질까요? 아, 하드웨어 혁신과 소프트웨어 혁신의 차이점이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EOS가 바로 이런 제조업 기반의 하드웨어 혁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생산, 품질, 공급망 관리, 그리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회수 같은 그런 독특한 도전 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것이 EOS 투자의 또 다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니까요.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혁신만큼이나 제조 역량의 혁신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